그러면은 저는 작가 에스라 애작가라고 하고요. 저는 원자력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원자력 타이가라고 합니다. 그 앞으로 타박사님이라고. 타박사, 진 타박사라고 하죠. 타박사 진. 타박사 진. 타박사 진. 아, 좋네요. 좋네. 타박사 진. 심플하고 좋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야기가 원자로 노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원자로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뭐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이나 뭐 분열하는 방식 그리고 감소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나뉘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노형이 있고 무슨 노형은 어떻게 위험하고 우리나라 노형은 어떤 건지 뭐 그렇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포인트를 잘 짚으신 게 원자력 혹은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로 그 뭉뚱을 보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치 차는 동일하다 생각과 똑같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브랜드마다 가격이 다른 것처럼 각 뭐 차 종류마다 뭐 시승감도 다르고 연비도 다르고 또 전기차냐 뭐 수소차냐 하이브리드냐 뭐 레이싱 차냐 그 목적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설계가 되지 하나의 차라는 틀 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차가 위험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좀 이상하죠. 좀 어떤 차가 위험하냐 특정 모델이 위험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원자력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모델 어떤 설계 안에 따라서 다 그 특색이 달라지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어 뭐 어떤 브랜드에서 급발진 사고가 났다. 그렇게 해서 차 전체가 다 급발진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 특정 모델은 그 특정 회사가 조금 믿업지 않을 수 있더라도 다른 회사한테 오히려 그게 호재일 수가 있죠. 그렇죠. 뭐 H사에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면은 뭐 B사에서는 막 웃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원자력 자체가 굉장히 좀 실생활과 괴리된 거기도 하고 또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뭔가 하나의 단일한 대상으로 좀 여기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원자로 타입을 논하려면 가장 근본이 되게 되는 것이 그러면 핵분열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저번에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꾸준히 마치 가스통에서부터 우리 에너지를 뽑아내서 쓰는 것처럼 어떠한 원리로 그게 가능한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그림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단면적이라는 친구가 높을수록 핵분열이 잘 일어난다 생각을 하면 돼요. 에너지가 낮을수록 통상 단면적이 높아요. 반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중성자의 에너지가 낮을수록 즉 중성자가 느린 혹은 감속된 중성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핵분열 확률을 가지게 돼요. 중성자 에너지가 낮으면은 핵분열 확률이 높다고요? 그게 맞아요. 어떤 차이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우라늄이라는 네. 표적이 있는데 뭔가 중성자를 세게 던지면 더 잘 반응할 것 같지만 중성자가 빠르면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 표적을 그냥 슉 하고 지나가 버려요. 맞을 확률이 되게 낮아요. 속도가 낮을수록 반응할수록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속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마주칠 확률이 적어진다라고. 일단 그렇게 발휘했죠. 왜냐면 그게 왜 물리적으로 그러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실험한 데이터가 이렇더라. 자연은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중성자 에너지라는 게 그 핵분열을 야기하도록 이렇게 중성자를 쏘는 그 에너지를 말하는. 맞아요. 중성자 자체 속도라 생각하면 돼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도 영역에서 10의 6승에서 10의 7승 영역에서 이제 핵분열로 생성된 중성자 저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튀어나와요. 매우 단면적이 낮죠. 그렇죠. 고속, 얘는 우리 고속 중성자인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내가 중성자가 내 해결이랑 더 잘 반응하려면 어떻게든 얘를 에너지를 낮춰야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10의 마이너스 2승 이 정도 오더, 이 정도 에너지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감속된 열 중성자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상용 원자로는 핵분열로 생성된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꾸어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분열로 중성자가 생기면 엄청 빠른 애가 생기는데 얘를 어떻게 해서든 얘의 속도를 낮추어서 열 중성자를 만들고 감속시켜서 감속이 여기에서 감속이 맞아요. 나거든요. 감속시킨다는 게 뭐냐면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감속한다. 말 그대로 속도를 낮춘다. 그럼 지난 시간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 포기될 때 고속 중성자다 하는 거는 감속되기 전에 그 날것 그대로를 맞는 거네요. 맞아요. 핵분열 생긴 애들은 고속 중성자예요. 아 기본적으로 고속이 생기는데 네. 그거를 감속을 시키고 그거를 상용화시키는 거네요. 그걸로 이제 또 핵분열을 일으키고. 왜냐? 그 중성자의 에너지가 낮을수록 속도가 느릴수록 열 중성자일수록 핵분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아 그러면은 비교적 낮은 농도의 핵 우라늄 연료봉에서도 핵분열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정확해요. 더 안전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안전이랑은 또 다른 이슈지만 그 포인트 되게 좋아요. 아. 우리가 농축도가 또 상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핵분열을 꾸준히 우리가 일으켜서 네. 에너지원을 쓸 수, 그러니까 통제된 이 연쇄 핵분열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정확해요. 그래서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서 원자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 만들어 봤고 사람들이. 근데 이 경우는 농축도가 또 높아야 돼요. 굉장히 높아야 되겠네요. 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혈구 중성자가 핵분열을 일으키고 생성된 중성자가 또다시 핵분열을 일으키고 이거를 꾸준히 통제되게끔 이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면 발전소고 통제되지 않게 한 발 빵 터뜨려 버리면 그게 핵폭탄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상용하는 많은 이제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 생성된 중성자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얘를 속도를 낮춰서 감속시켜서 또 다른 핵분열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불충한 그 생각이 드는 게 그 만약에 상용 원자로 해서 예를 들어 한 5% 정도 내외의 농축률을 가진 일반 우라늄 연료봉에 감속제 없이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핵분열은 고속 중성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 확률이 되게 낮으니까. 아 연쇄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감속제를 사용한다. 상대적 농수도가 낮은 5% 내외의 핵연료 봉을 혹은 그런 연료를 가지고 원자를 지으려고 하면 감속제가 필수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그 감속제가 없으면은 핵분열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맞아요. 아, 연쇄 핵분열 반응을. 중성자일수록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렇죠. 끝. 걔가 또 중성을 내뱉겠지만 얘네들이 기하급수로 빨리 죽어버리겠죠. 유지가 안 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우리는 원자로는 이제 핵심은 내가 먹은 만큼 핵분열로 내가 사용한 만큼 그러면 꾸준히 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 많이 못 내려오면 실제로 확 꺼지죠. 확 꺼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실제로 확 터지게 되는 거죠. 악셀이랑 브레이크가 되게 민감하네요, 이 친구가. 여기에서 이제 노형 차이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첫 번째 노형 차이는 고속 중성자 쓰냐, 어. 열 중성자 쓰냐 이 두 가지 나눠져서 고속을 쓰려는 고속로, 열 중성자 쓰려는 열 중성자로. 그럼 최근에 뭐 유행하는 SMR에 쏟은 고속 냉각로 이런 거 할 때 그 고속로가 이거를 말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 감속제로 쓰이는 건 어떤 매질들이 있는지. 자, 아까 전에 어떻게든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감속시키려면 중성자랑 그 무게가 질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과 충돌을 시켜야 돼요. 즉 원자 번호가 낮다라는 뜻은 뭐냐면 얘네들이 사이즈가 쪼매하고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성자가 다른 이제 원자 핵과 충돌하는 거는 가벼운 애들이 필요하다. 가벼운 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가장 가벼운 게 수소죠. 그렇죠. 네. 수소 우리 뭐 어디에 많이 있나요? 가장 흔한 건 역시 이제 물에 수소가 2개씩 들어가니까. 물이 있으면 중성자가 어떻게 될까요? 물을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속도가 내려가는 거네. 그게 감속제를 그래서 물을. 그래서 물이 정말 최고의 감속제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근데 그러니까 수소뿐만 아니라 네. 탄소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연필심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네. 물론 물보단 효과가 뭐 덜할 수 있더라도 충분히 가볍죠, 감속시키기에.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이 네. 체렌코프 이제 방사선이 체렌코프 방사 되게 이쁘죠. 네네. 이게 저런 푸르스름한 빛이 난 이유가 뭐냐면 물 안에서 빛의 속도는 우리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좀 느려져요. 네. 이 물 안에서 입자가 물 안에서의 빛의 속도가 더 빨리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물 안에서의 빛의 속도예요. 네네네. 물 안에서의 되게 느려진 빛보다 많이 입자가 빨리 지나가. 마치 우리 소닉붐처럼 전투기 확 지나가면 이 안에서 그런 이제 입자들은 저런 푸르스름한 빛을 내요. 그게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저 빛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파란 빛, 체렌코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뭐 물이죠. 왜 물이 있었어요? 감속제니까. 그렇죠. 감속제. 흑연을 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같은 열 중성자를 쓴다 하더라도 감속제만 생각하다 물을 쓸 수도 있고 흑연을 쓸 수도 있고 또 물이라 하더라도 이제 중수라 해가지고 네네. 수소가 아니라 중수소를 쓰는 친구가 있어요. 중수소는 수소와는 다르게 원자 핵에 양성자 중성자 같이 붙어 있는 친구예요. 그 중수는 말 그대로 H2O가 아니라 D2O예요. 즉 원자 핵에 그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성자 중성 합쳐져 있는 애를 중수소라 하는데 얘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H2O보다 무겁겠죠. 그렇죠. 얘로 얼음이 되면 가라앉아요. 마셔도 똑같은 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사실 원리적으로는 다른 물질인 거네요. 중수랑 염수는. 왜냐하면 동위 원소끼리는 이제 뭐 화학적 차이 특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네. 정말 신기하네. 물을 이제 감속제로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냉각제로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제 원자로는 쉽게 생각하면 보일러예요. 우리 물 끓이는 거예요. 핵분열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끓여서 그냥 터빈 돌리는 거. 그게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내는 발전기는 다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터빈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가 석탄에서 오면 석탄 발전, 석유를 쓰면 석유 발전소. 그렇죠.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쓰니까 원자력 발전소. 아, 심지어 지열 발전소도 땅 밑에 파이프 박아가지고 이렇게 물 끓여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 결국 물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원자로는 그러니까 모든 원자로는 이제 저런 가압 경수로형 네. 원전의 이제 구조를 가지는데 왜 가압이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생기는 애랑 이 핵 연료를 이제 지나가는 이 루프랑 혹은 이 관이 서로 뭔가 분리돼 있죠. 그렇죠. 정리가 딱 돼 있네요. 그렇죠. 이 핵 연료를 식히고 이렇게 흐르는 물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해요. 그리고 1차 측에 데워진 물이 증기 발생기에서 2차 측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게 가압경수로. 근데 왜 하필 가압이냐? 1차 측에 가기가 있네요, 저기. 정확해요. 근데 왜 가압경수일까요? 아무래도 밀도를 높여야 더 많은 열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좀 효율이 올라가나요? 좀 자세히 얘기하면 1차 측에서 물이 끓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요. 이 물을 끓이는 애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2차 측의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1차 측에서 핵분열부터 에너지를 뽑아와서 이 2차 측을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체보다는 액체가 낫겠죠. 왜냐? 단위 부피당 기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높으니 더 많이 에너지를 운반할 수 있겠죠. 비열이 이제 높으니까 아무래도. 얘 압력을 이제 대기압의 한 155배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할 거예요. 엄청나게 올리네요. 엄청나게 올려요. 그러니까 295도까지 끌어올려도 기체가 기화가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 2차 측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 핵연료랑 맞닿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얘는 그냥 이 안에 얘가 가스에서 왔는지 뭐 석탄에서 왔는지 걔는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얘는 이제 지가 끓어서 그냥 기체가 돼서 탑을 돌린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증기 발생기가 있고 여기에서 복수기를 통해서 냉각수가 들어오잖아요. 네. 왜 이렇게 증기 발생기에서 다시 액화가 된 물을 열을 다 뺏은 다음에 저쪽으로 넘기게 됐는지. 그래야 효율이 높아져요. 우리는 이 1차 측 에너지 최대한 많이 끄집어 가고 싶어요. 네. 60도의 미지근한 물보다 0도의 차가운 물이 네. 더 많은 에너지를 어차피 얘는 끓으면 끝이니까. 끓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스팀의 온도가 진짜 높긴 한데 그래도 이제 스팀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의 온도가 낮으면 효율이 좋아집니다.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 대학 가시면 배우게 됩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 아마 물 2에서도 배웠을 수도 있고. 제가 문과라서 그 부분은. 또 넘어가고 싶은 저는 네네. 이 경수로형 원전에서는 저 감속제로도 물을 쓰고 냉각제로도 물을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1차 측 핵연료로부터 네. 핵분열 반응으로부터 열을 꾸준히 뺏어가냐, 누가 얘를 식혀주냐, 얘가 냉각제예요. 비등 경수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비등 경수로라 불리는 원자로 타입에서는 똑같이 물을 냉각제, 감속제로 쓰지만 그냥 바로 원자로에서부터 열을 얻어서 그냥 증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증기를 바로 터빈을 돌립니다. 이거는 어쨌든 여러 번 기화시키고 막 여러 번 물을 데우는 게 아니니까 효율은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소형화에도 유리하고요. 소형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얘 나름의 단점과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가압 경수로는 이제
원자로에서부터 물을 끓지 않는 물이 에너지를 얻어서 가져와서 증기 발생기에서 에너지를 넘겨주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린다. 그죠. 두 번 타는 거죠, 귀뚜라미처럼. 저 귀뚜라미 까보지 않는데 두 번 타긴 하네요. 두 번 타긴 하네요. 비등경수를 한 번만 타네요. 그런 의미에서. 귀뚜라미 잘 만들었을 겁니다. 네, 사랑합니다 귀뚜라미. 광고 주세요. 비등경수로는 네. 이제 원자로에서부터 열을 얻어서 이 냉각제가 바로 기체가 돼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액화가 돼서 들어오고. 네.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저 터빈이 해결로랑 저 물과 네. 1차 측이 1차 측 물이 그대로 터빈에 들어가니까 터빈 역시 어찌 보면 잘 이렇게 뭐 외부로부터 쉴딩을 이제 보호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압경수로는 여기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데 네. 이게 실제 U자 모양 생겼어요. 물을 이제 1차 측 뜨거운 물이 2차 측에 열을 전달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깨짐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이 2차 측 물은 방사능하고 1차 측 해결료랑 맞닿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근데 뭐 사실 비등경수로도 이론적으로는 원자로와 접촉했던 물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실링만 되게 잘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겠네요. 그 이론적 둘 다 문제가 없죠. 네. 가압경수를 아무래도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방어를 해주니까. 그죠. 직관적으로 뭔가 내가 이 실제 이 우라늄이나 핵 원료들을 이제 만나는 애들이 뭔가 구별되어 있다. 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 보시면 비등경수로는 당연히 기체가 끓어서 위로 올라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위에 뭔가 복잡한 장치 이런 걸 두기가 힘들어요. 안 그래도 이 스팀이 나와가지고 고온에 엄청 뜨거운 이제 그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스팀이 되는데 참고 얘도 참고로 이제 가압이 되긴 해요. 그렇네요. 그런 압력 용기라고 돼 있네요, 저게. 그렇죠. 그리고 얘도 가압은 돼. 왜냐하면 우리 100도씨 물이 아니에요. 얘도 되게 높아요. 뭐 그래야 효율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정확하죠. 그러면 위쪽이 뜨거우니까 위에 뭔가를 넣을 수 없어서 제어봉을 아래에 놔뒀네요. 정확해요. 얘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네. 이제 가압경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체르노빌인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사각형 뭐가 이렇게 뿔뚝뿔뚝 솟으면서 하는 거, 그게 제어봉이었어요. 체르노빌 제어봉 위에서 아래로 두는데 걔는 진짜 멍청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좀 있다. 그것도 가져왔어. 그것도 네. 이제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압경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차 측 물에 저희가 뭐 필요하던 화학적 처리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안에 붕소라는 애를 네. 녹여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뭐 출력 분포가 네. 좀 균일하게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뭐 원자를 가동하는데 1차층 물에다가 뭐 이제 다른 화학적 처리를 필요하다면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비등경수는 그게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끓어버리니까. 그렇죠. 끓고 터빈이랑 접촉도 하고 되게 좀 변수가 많네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실제 제어봉만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운전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왜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나 사람은 맞아보기 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조차 계획하지 않고 원자를 짓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네. 아까 물이 그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감속제 역할을 넣었죠. 경수는 H2O는 네네. 참 신기한 게 중성자를 잘 감속시킨과 동시에 잘 잡아먹기도 해요. 그럼 어떤 효과가 또 나오나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물이 중성자를 잡아먹는 역할도 있고 물이 중성자를 감속시키는 역할도 있는데, 근데 직관적으로 원자로 혹은 그런 시스템에서 출력이 증가했을 때 네네. 자연적으로 출력이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높아지는 게 좋을까요? 출력이 증가했을 때요. 예기치 못한 상황 혹은 이제 갑자기 원자로의 온도가 높아졌어요. 당연히 내려가야 안전하잖아요. 하나하나 아주 간단하게 네. 이 원자로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음의 반응 혹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실제로 원자로는 설계될 때 이런 경수로들은 물이 중성자를 감속시키는 효과가 네. 그 영향이 더 크도록 만들어요. 설계를 그렇게 해요. 물이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자, 온도가 증가할 때 쳐볼게요. 네. 그러면 단위 부피당 물 분자 개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낮아지죠. 이거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라면 끓이는 거 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단위 부피당 네. 온도가 증가하면 물의
분자수 밀도가 낮아지는 건 되게 직관적이죠. 네. 감속을 하면 핵분열을 더 잘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단위 부피당 물의 개수가 물 분자 개수가 줄어들면 감속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더 안 될까요? 더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충돌할 애가 적어지니까. 그 접촉 확률이 낮아지니까 계속. 물 자체 개수가 적어지니까 단위 부피당. 이때 신기한 게 네. 자, 온도가 증가했어요. 네. 단위 부피당 물 분자의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밀도가 낮아진 거예요. 네. 그럼 감속이 덜 일어난다 했죠. 왜냐면 단위 부피가 두드려 맞을 애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까 감속을 하는 이유는 핵분해를 더 잘 일으키기 위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속이 덜 되면 핵분해가 더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덜 일어날까요? 감속이 덜 되면은요? 네. 그럼 덜 일어나겠죠, 핵분열이. 그럼 핵분해 덜 일어나면 출력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 네네, 이유를 그렇죠. 모르겠는데 갑자기 출력 빡 증가했어요.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물리적 현상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감소하겠죠. 분자 활성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낮아지고 접촉 확률이 내려가고 그렇죠. 감속이 네, 덜 감속이 되고 그러면 핵분열 확률이 내려가고 그러면 출력이 낮아지고. 그렇죠. 와. 그 반대로 돼요. 뭔가 출력이 갑자기 낮아지. 우리는 꾸준한 출력을 원하는데 네. 출력이 낮아지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출력이 증가하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이 설계값까지. 역시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그렇죠. 물은 답을 알고 있죠. 물 좋네요, 진짜. 물 좋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이제 물이 흡수도 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체르노빌 사건에서는 매우 큰 영향을 줬습니다. 흡수를 하는 게요. 그래서 네. 자, 물 흡수하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온도가 증가했어요. 불분자가 수소 원자 핵이 중성자 잡아 먹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물 분자의 수소가 네. 중성자를 잡아먹는 걸 고려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 볼게요. 네. 자, 온도가 증가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서 네. 출력이 증가해서 온도가 증가했어요. 단위 부피당 물 분자의 개수가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 단위 부피당 수소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더 잘 중성자 잡아먹을까요? 아니면 덜 잡아먹을까요? 그럼 이제 덜 잡아먹게 되겠네요. 그리고 덜 잡아먹으면 중성자가 더 많이 살아날까요? 아니면 더 많이 죽을까요? 더 많이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아까와는 반대의 효과가 되겠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양의 괴한 효과 혹은 positive feedback이라 해요. 아까 전에 감속의 영향에서는 negative feedback, 네. 잡아먹는 이제 흡수하는 관점에서는 positive feedback이 있는데 네.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저런 경수로들은 자, 물 분자 안에 수소가 네. 이 positive feedback도 일으킬 수 있고 negative feedback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네거티브 피드백을 원하겠죠. 그렇죠. 즉 네. 감속에 의한 영향이 더 크도록 설계를 한다. 근데 그게 설계가 되는 건가요? 네. 어떤 식으로 이걸 조절해요? 네거티브랑 포지티브를 어떤 식으로 더 이쪽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뭐 해결용 물질 우라늄 네. 대비 이제 얘 부피가 될 수 있고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얘 대비 물의 부피를 조절하여서 얘를 조절을 해요. 모더레이트라는 게 결국 감속이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뭐 쉽게 얘기해서 해결용 물질 우라늄당 얼마나 많은 감속제가 있냐, 물이 있냐, 우라늄 원자 하나당 얼마나 많은 물 분자 있냐라고 생각해도 되고 네네. 얘가 증가한다는 뜻은 해결료 물질당 감속제 물질의 개수가 혹은 부피가 많이 증가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네, 그렇죠. 그럼 얘가 높아지면 핵분해가 더 잘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나이 작다가 이제 증가를 하면 반응도가 오히려 올라가네요. 올라가죠. 왜 여기서는 감속제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감속에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잡아먹히는데 네네. 잡아먹히는 것보다 내가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켜서 열 중성자를 만든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네네. 훨씬 더 얘가 더 우세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먹는 역할보다 감속시키는 역할이 더 크다라는 건가요? 정확해요. 그러면 일정 그 감속제가 일정량 이상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아까 말했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반응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핵분열이 더 많아져 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설계를 이쯤에서예요. 아, 언더 모더레이트 돼 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감속제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요. 아. 정수로 물을 감속제랑 네. 냉각제를 모두 다 쓰는 친구에 대해서는 제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안전이라면 네. 네거티브 피드백. 아까 얘기했던 출력이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해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감소되는 네네. 그 현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설계를 해요. 실제로도 네.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런 안전성을 지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죠. 네. 그러면은 오버 모더레이트로 설계된 그런 원자로도 세상에
설마 있었나? 이건 위험하잖아요. 너무. 그렇죠. 네. 오버 모듈레이티드 되게 네네. 설계되었다기보다는 네네. 어떤 특정 사고 상황 시 네. 비슷하게 유사하게 포지티브 피드백을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설계안들이 있었죠. 그거를 소련에서 만들었고 네. 한번 제대로 사고를 친 게 체르노빌이죠.